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율이 RN서치와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리얼미터,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의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조사에서는 더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 초반 조사는 수해 대응이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대통령 부정평가가 올라갔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보수층들이 좀 결집하면서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조금 올라간 큰 폭은 아닙니다. 네. 큰 폭이지만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가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그래도 이게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이게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지금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 절차상으로 이제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 관련한 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근데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이 52.7%고 적격이 24.4%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의 인력 감축을 지금 15% 하고 그 조직을 지금 다 통폐합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제 당선돼서 1년 반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통일부 조직을 바꾸고 인력을 줄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중반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이런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배 수장님, 네. 장마로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국민 60% 가까이가 윤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50점 미만을 줬다고 하는데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지지율의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수해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수해 대응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0점 이상 25점 미만 상당히 부정적 평가죠. 높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75점 이상 또 100점 이하는 26.7%로 부정적 평가에 비하면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건 지난주 초반 오늘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로 계산한다면 지난주 초반에는 수해 대응에 따른 대통령 지지율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결과적으로 임명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네. 이건 대체적으로 좀 선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부정적 평가로 별로 연결되지는 않는 네.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장마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가운데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보해체와 개방이 홍수 피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관련이 있을 것이 56%고요. 없을 것이 이제 35% 나왔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국민들이 답변을 과연 알고서 했는지 아니면 느낌을 가지고 한 건지는 좀 제가 보기엔 후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지역마다 호우의 상황의 피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그 호우가 피해가 나기 전에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이 보호 해체와 관련한 부분과 또 다른 의견이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내용을 포커싱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보호 해체와 관련한 거는 이 그 댐과 관련한 문제인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인과관계로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장님,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 지금 그 대체로 이제 양평 땅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여론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3.5 대 6 구조인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높게 나왔지만 오히려 무당파층에서 지금 높게 나와서 그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면은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 또 그 민주당의 전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대국민 사과는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건 사상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구 여야 간에 더 대치 국면이겠죠.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런 최초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띄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관련 발언이 있었거든요. 장모 최은순 씨가 10원이라도 뭐 이익을 취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걸 따져 묻겠다. 근데 이제 지금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전에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측근 사태가 있으면 유감 표명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때 지금 당장 큰 영향이 없을지라도 중도층이나 또 MZ세대나 또 무당층,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더 흡수할 때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스페셜하게 궁금한 것은, 그럼 배종찬 소장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표명하겠나? 저는 안 해야 되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는 안 할 거예요. 네. 이 수장님,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원희룡 장관이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해서 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여론하고 실제 이제 그 절차 그 과정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백지화 자체도 그 장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백지화라는 그 여론의 시험대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이거를 재추진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바꿨어요. 근데 그 재추진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7월 17일에서 19일 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재추진, 그 어떤 노선이든지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5% 나왔고요. 의혹이 있어서 백지화해야 된다가 25%,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0%나 나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 어떤 노선이든지 재추진이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다 그냥 일단 원래 하려고 했던 거니까 하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원안대로 할 거냐 아니면 수정안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걸 지금 양평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속도로 자체가 원래 왜 만들었는지, 왜 만들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여론과는 좀 다르게 국책 사업으로서의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고 반발하는데, 만약에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에 여야 득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엉뚱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만 불행이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순항이면 여당이 상당히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러면은 여당으로서는 또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을 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전개되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특별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습니다. 이러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이게 난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난항이 되면 이게 여론이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도 그렇고 충청 쪽도, 충청은 더군다나 이번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충청도 애매해지고 또 50대도 어느 한쪽으로 하기 애매해집니다. 결국 뭐냐, 이게 자꾸 시끄러지다 보니까 양서면이냐 강서면이냐, 이게 고속도로 추진 이 속도만 좀 늦어집니다. 그럼 네. 결국 피해 입는 것은 양평군 주민도 있고 하남 주민도 있고 남광주, 이 경기도 남광주입니다. 남광주 주민도 있고 결국 주민과 국민만 불행해지는 거죠. 네. 이 소장님, 민간인 풍수 질의가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적절한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봐야 합니까? 예, 이거는 좀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언론에 관심을 받는 그런 어떤 중요도가 있는 사안이냐, 그건 조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부적절한 국정 개입을 민간인 풍수지리가가 했다라는 의견이 지금 60%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아까 그 대통령이 그 장모권으로 사과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도층하고 무당파층에서는 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무당파층에서는 62.4%나 부적절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좀 조사 특징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 특징이 무당파층이 조금 강성 어떤 그 기류를 중도층보다 더 보이고 있다라는 좀 특징이 있었고 어쨌든 이 민간 풍수지리가의 그 조언에 의해서 영빈관은 그대로 있지만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이냐 네. 이게 되게 핵심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모든 언론들이 집중해서 다루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좀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좀 네. 그거는 어렵게 보여집니다. 정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 수장님, 당 지지율이 이게 조사 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뭐 한 50% 육박하는 국민의힘은 크게 앞섰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29%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동응답 조사 또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네, 너무 들쑥날쑥. 또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또 상당히 낮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이 못 믿겠다 여론조사 배종찬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 설명 열심히 적극적으로 머리카락 세워서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오늘 그냥 제가 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 이거는 이념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가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미디어 토마토 조사나 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게 고관여층. 고관여층은 주로 어떻게 작동되느냐?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비슷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안고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무응답 비율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 쪽으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9%로 낮은 결과가 나온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민주당이 이 부분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조사를 보고 그래? 총선은 우리가 유리한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갤럽 조사에서 한국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이 보는 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정작 선거에서 민주당을 응원하러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썩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의 이 관건은 뭐냐? 어쨌거나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무당층을 더 끌어들이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서 무당, 중도, MZ세대 이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짧게 덧붙이면은 지금 무당파층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표율 어느 쪽이 더 투표하러 많이 나가느냐 이 문제하고 결집도 문제겠죠. 결집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당파층 문제는 이번 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 성향의 성향 사람들이 좀 무당파로 많이 빠져져 나와 있다라는 흐름이 조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소장님,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회동이 민주당 내 친명계, 비명계, 지지층 이 갈등을 봉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여당에서 나온 논평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만남 자체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어쨌든 두 분이 만났을 때 지지층의 지금 이제 결합이 좀 단합이 이루어질 거냐인데 두 분이 만났는데 서로 얘기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네. 그 총선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얘기했고요. 이 이낙연 전 대표는 그 혁신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지층이 보는 것과 좀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걸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만남 자체가 당장 그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을 가져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네.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민주당이요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적절한 의결이다라는 응답에 비해서 이게 뭐 적절하지 못한 의결이다. 이게 높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의 제 1호 쇄신안이거든요. 그런데 조건부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45.4%, 적절하다가 36.6입니다. 그럼 적절한 의결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큼 나왔는데 무당층에서 화끈하게 지금 동의를 못 해주고 공감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아까 제가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과 뱅크에서도 기억이 났을 때 이때 중요한 게 삼격이다. 민주당이. 삼격인데 하나는 파격, 그 다음에 정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격. 그러니까 이걸 조건부를 달면 안 돼요. 조건부를 내려놓고 전면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소장님, 홍준표 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윤리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저는 정책 타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정치적인 생명,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생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내의힘 안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군들이 여러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좀 잠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그 홍준표 그 시장이 SNS에 얘기한 거를 보면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를 내치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아주 가시돋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인데 대구 지역에서 그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뭔가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에 여러 계파가 있는데 상당히 그 전체적인 선거를 이제 이끌어야 될 그 윤핵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배 수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네. 비운계 인사들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고 또 내년 총선에서 비운계 인사들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교두보를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신당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절박한 상황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당 내에서 뭐 공천을 받고 이러기는 어려워 보여요. 현실적으로. 이 개파 싸움도 있을 테고 친윤이나 비윤 사이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신당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까? 저는 전제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구심점이 견고하냐. 그러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 이상의 구심점이 확보될 때, 그 다음에 정책은 민생, 청년, 여성에 대한 화끈한 정책이 나올 때,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은 금태섭, 양향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범위 이상의 기존의 이 후보자들하고 양당의 후보자들하고 좀 구분될 수 있는 제3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을 때 후보자들로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로 또 비례대표 후보로 이렇게 모을 때는 정의당 이상의 3당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의석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모은다면 가능한데 그리고 정책을 민생, 여성, 청년 정말 파격적인 정책 내세울 때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 소장님. 네. 코인 투자 논란 관련해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두고 지금 본격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뭐 제명 권고 징계가 적절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징계안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저는 징계안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네. 징계안을 처리하려면은 지금 그 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좀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국회 본회의 가서 거의 200명, 3분의 2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이게 이제 제적이 되는 거거든요. 제명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절차가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금 같이 가상화폐 운영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에 지금 제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같이 처리하기에는 여권에서의 부담이 민주당 쪽의 부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논의는 하겠지만 이게 제명 처리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론하고 실제 이제 그 절차되는 과정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여야 국회의원 중 네. 11명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했습니다만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코인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 코인이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분노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독립적인 코인과 관련된 심사기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본인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또 장모, 장인들까지 포함해서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이해충돌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연령, 비연령 애매합니다. 네. 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항을 매우 구체화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임위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상임위며 무관하게 전 분야에 걸쳐서 이해충돌 될 수 있다는 걸 매우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 수장님, 일본 네. 정부가요 방위백서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지금 19년째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 공사 대리를 조치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예. 일본은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 같은데 이게 향후 한일 관계가 전국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독도 이슈를 집어들 때 저는 이 관계가 또 전면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번의 상황을 보면은 일본 야마모토 공사가 초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이게 표정을 여러분들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주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이야기는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백서가 나와서니까 나를 초치했겠지. 뭐 대사가 아니라 이제 총괄 공사 야마모토 공사가 초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이슈로 일본 이러면 우리 더 이상 이제 이야기 못해요 하는 부분을 꺼내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헬기로 독도를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꺼내들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윤 대통령이 독도를 끄집어내는 순간 독도 가지고 일본 이래 이 순간 언제든지 관계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장님, 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경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58.6%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네. 윤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을 찾아서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안 흘린다 이 점도 강조했잖아요. 네. 이 오염수 만약에 방류할 경우 정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자갈치 시장 방문한 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붕장어를 잡아서 들어 올렸는데 붕장어가 물었잖아요, 대통령을. 그래서 지금 이 그 영상에서는 굉장히 막 상인들도 환호를 하고 그랬지만 실제 여론은 지금 그 오염수 방류 시에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가 거의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는 이건 당연히 지금 굉장히 큰 악재 요인입니다. 이게 수산물 실제로 이제 이게 방출이 될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여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제에 주는 타격, 지역 경제에 주는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네. 배 수장님, 북한이요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뭐 최근에 잇따른 이제 도발도 있고 북한의 움직임이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더 대결입니다. 이건 굉장히 네.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좌우로 쇼이구 이 러시아 국방상 또 중국의 고위 인사까지 참여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 바로 북정너는 특히 러시아에 공을 들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봐라. 이렇게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결집을 해서 남한의 최대한의 미국의 압박을 가하겠다. 일본에까지 압박을 가하겠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8월 18일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만나겠다. 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언제쯤 이 긴장이 완화될까? 언제쯤 대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국민들로서는 관심사가 되겠죠. 네. 이번 한 주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국회에서 국토위 현안 질의가 끝났는데 계속 지금 국토위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취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의 양평 땅 고속도로 문제가 여전히 폭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은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네, 보시나요? 두 가지를 추가하면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된 이슈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화영 또 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부분도 재판 관련된 부분도 다가오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초미의 여야 간의 논란과 또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